자, 바닷물은 짜고, 강물은 맑을 담자인데, 사실 여기서는 그 맛을 얘기하니까 싱겁다, 이제 담백하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 짤함자와 맑을 담은 지금도 중국에서 음식의 맛을 얘기하는데 가장 대표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맛봐라, 이러면, 그러면, 시엔단, 怎么样, 그래요. 시엔단. 그러면, 짜고, 싱거운 정도가 어떠냐. 짜고, 싱겁다. 그리고 여기서 하라는 게 나오는데,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 하를 얘기하면은, 황하를 얘기하면 황하, 요 뒤에 나오는데, 우선 해자부터 우리 이제 한번 넘어가 보면, 자, 해자는 물숫자와 여기에 물숫자가 있고, 옆에 요게 매양매자잖아요. 그죠? 요거잖아요. 그죠? 요 매양매자. 그럼 요 매양매자는, 갑골문은 요렇게 씁니다. 요게 갑골문 매양매자인데, 그럼 요게 무슨 모양이냐면, 매자는 비녀로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는 어머니. 그러면 모자도 이게 없어도 어머니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뜻은 이제 하나는 매양매자, 하나는 의미모자로 바뀌는데, 어쨌든 둘 다 원래는 그냥 의미였다. 그러면 물의 의미가 어디냐? 바다라고 본 거죠. 바다. 그 물 속에도 뭐 많은 고기가 살고 사니까, 그래서 바다라고 본 것이요. 그래서 바다 해자를 이제 물 어머니 이렇게 해서 이제 바다라고 했다. 어머니면 그 상나라 때는 내륙 깊숙한 지역이, 이제 상나라라는 것이 이제 지역이 보면은 아주 중국 내륙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바다라는 걸 사람이 몰라 안 봤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바다 해자가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근문에서부터 상나라 이후부터 주나라 이리 와서 이제 이런 해자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해자 이 생성 연도는 사실은 많이 뒤에요. 왜냐하면 바다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해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변천이 되어 왔는데, 요게 이제 비늘을 끼고 있는 의미라고 그랬죠. 근데 요러한 모양의 해자도 있었다. 이게 벌써 전국시대니까, 춘추전국시대에 벌써 이러한 글자가 나왔다는 걸 눈여겨볼 만한 겁니다. 자, 그럼 해자가 이게 어려워요. 해자 용어는 아무리 가르쳐줘도 어려워. 해자 써보라 그러면 그냥 수준이 그냥 다 드러나요. 근데 해자가 왜 어렵냐? 이거 해자가 왜 어렵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은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빼딱하거든? 이게, 봐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모자가 들어가서 어려워. 이 획을 쓰기가 어려워요. 이 각도를 놓기가. 그러니까, 이것도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가로, 세로는 내가 하겠는데, 이 각도를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각도를 어떻게 놔야 될 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글자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그 때문에 어려운데, 행선어 보면, 행선은 사실 쉬워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되죠. 이건 그냥 이렇게 행서가 되는데, 근데 초서에 가면, 자,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걸부터 써. 이걸 없고 이걸 붙여버려요. 뭔 얘기냐면, 이걸 쓰고 이걸 붙여버려요. 이렇게 쓴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거 쓰고 이렇게 써요. 순서를 잘 봐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참수변을 붙이면 이렇게 해서 이걸 쓰고, 자, 이걸 쓴다고 그랬죠? 이거 쓰고, 그리고 점을 찍어요. 안에 점을 먼저 찍고, 그리고 이래 가야 돼. 그럼 이래 가고 이 하나 남았잖아? 이거를 마지막에 여기서 해주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거든. 그죠? 해자. 원리는 알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써야 잘 쓰는 해자냐? 해서에 보면 이게 있잖아요. 이거. 해서에는 이걸 잘 써줘야 모양이 번듯하게 나는데, 초서에 가면은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써버리면 글자를 베려버려. 이걸 쓰고, 이걸 쓴다고 그랬죠? 이걸 붙이던 거 어떻게 해놓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초서를 못 쓴다. 왜 그런가 봐요. 자, 이걸 쓰고 이걸 쓰지요? 이까지 썼어. 그 다음에 이걸 써요. 마지막 획을 이렇게 쓰는데, 이까지 쓰고 돌아와야 돼. 돌아오려고 하면 이걸 안에 집어 넣어야 돼.
이래 돌아와야 돼요. 이게 글자예요. 이게 이래 돼버린다니까. 이게 길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글자가 모양이 안 좋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안 쓰시는 게 좋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것은 요렇게, 요까지 쓰고, 자, 이걸 세워서 요것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뭐 나가지를 않고, 그리고 점을 찍고 요렇게 와서 이 가로획을 점 밑으로, 요 점 밑이죠. 점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렇게 내려오면 돼. 요게 아주 이 비율이 맞죠. 요런 여백의 비율이.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서 요렇게 쓰고, 이 점을 안 찍고 이렇게 가버려요. 그죠? 그죠? 점을 안 찍었지, 여기는. 요렇게도 쓰고, 또 하나는 요렇게, 요까지 쓰고, 이걸 쓰고, 이까지 쓰고, 잊지를 않고 나중에 점을 찍는 방법이 있고, 그죠? 요게 다 이제 해자를 쓰는 방법인데,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럼 딴 사람들은 어떻게 썼는가를 한번 보면, 한장제, 우리가 하나씩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점을 찍고 갔죠. 이렇게. 근데 요게 말은 이렇게 쉬워도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게 한자의 그 초서의 속성상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런 건 순필이라. 이거 쓰기가 쉬워요. 이렇게 쓰는 거는 마찬가지라.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아요. 한 방향으로 돌아가면 이거는 쉬워요. 그죠? 그런데 바뀌는 게 있어요.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가다가 반대로 도는 거, 요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바뀌는 부분이. 요 부분이 있으면은, 기분 나쁜 데라, 요런 게 있는 데는. 그러면, 여기에 그게 있어요. 봐요. 요거 요렇게 와서, 이걸 가고 또 이래 가야 돼. 이렇게 돌아다가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요것이 써보면, 제 마음대로 그렇게 쉽게 잘 안 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고. 똑같은 방법이죠. 지형은 이 획을, 봐요. 이 획을 여기 와서 이거하고 같이 붙여놔서, 이렇게 좀 불필요한 동작이지만, 이렇게 처리해놔서, 이렇게. 그죠? 그 회소가 그냥 간결하게 잘 했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고, 점 찍고, 이렇게 갖고. 이제 점과 요것을 이제 이어서 쓰는 경우가 많죠. 요거는 요까지 하고, 이걸 올라가면서 잊지 말고, 점을 찍고, 이제 이 획을 새로 시작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하고, 점을 찍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점이 없는 거죠. 여기 점이 없이 바로 갔잖아. 바로 갔는데, 물론 요렇게 써도 돼요. 근데, 많은 대다수의 사람이 점을 찍고 이렇게 갔어요. 다 점을 찍고 갔죠. 그래서, 요게 좀 숙달이 안 되면은 요거는 좀 쓰기가 어려워요. 요거는. 그래도 점을 찍고, 이 가로획은 위로 할 필요 없이 점 밑으로 이렇게 쳐져서 이쪽으로 한다. 그거만 아시면은, 해자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런 모양이면, 이제, 대략 그냥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되고, 이렇게 해서 점이 없이 그냥 바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쓰고, 다 쓴 다음에 점을 찍고. 이제 이런 용례는 사실 많이 쓰이지 않는데, 근데 쓰기에는 가장 이게 편해요. 세 번째 거, 이게 이제 전부 순필이니까 요거는 붓이 가다가 역필로 다시 돌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지니까 사실 이게 제일 쉽기는 한데, 근데 역대 명가들이 가장 많이 쓰는 FM 표준 초서는 했잖아요. 요겁니다.